가볍게 등장인물을 설명드리면 남편은 퇴직을 한 달 앞둔 회사 부장이고 아내는 20해 넘게 가정을 떠받친 전업주부이며 딸은 결혼해 나간 지 2해 된 외동으로 가끔 주말에 찾아오는 인물입니다. 아내는 20해 넘게 가정을 떠받친 전업주부이며 딸은 결혼해 나간 지 2해 된 외동으로 가끔 주말에 찾아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젊은 여인은 남편의 일정표 어딘가에 비집고 들어와 남편의 마음과 시간을 나눠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남편의 일정표 어딘가에 비집고 들어와 남편의 마음과 시간을 나눠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네 사람의 동선이 아직 교차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그림자를 밟고 지나가고 있었다고 보시면 맞겠어요. 그 그림자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메일 알림 하나에서 비롯되었죠. 아침부터 비가 얇게 내리는 날이었고 아내는 평소처럼 남편의 셔츠 다림질을 끝내고 주방 창문 앞에 섰습니다. 김이 막 올라오는 전기주전자 소리가 작게 떨리며 부엌의 공기를 채웠고 남편은 넓게 아픔을 참고 있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아내는 농담 섞인 말투로 야근이 잦아 체력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식의 말을 건넸고 남편은 괜찮다며 이번 분기만 넘기면 한동안 숨 좀 고를 수 있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며 이번 분기만 넘기면 한동안 숨 좀 고를 수 있겠다 했습니다. 그 말에는 자신에게도 아내에게도 유효한 일종의 최면이 걸려 있었고 두 사람은 오래된 부부의 습관처럼 그 최면을 함께 믿어주려 애쓰는 편이었어요. 두 사람은 오래된 부부의 습관처럼 그 최면을 함께 믿어주려 애쓰는 편이었어요. 그러나 주전자 김이 사그라들 듯 그 믿음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죠. 그날 아침 딸에게서 깔깔거리는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고 아내는 스피커를 켜지 않고 이어폰으로만 살짝 들었습니다. 딸은 다음 달 휴가에 부모와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고 아내는 마음이 조금 들떴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한 번쯤은 바다를 보러 가자고 둘이 약속했던 말이 생각났고 확정되지 않은 약속을 손바닥에 적어두는 사람처럼 미리 일정을 크게 그려보았죠. 확정되지 않은 약속을 손바닥에 적어두는 사람처럼 미리 일정을 크게 그려보았죠. 남편이 커피를 들고 현관으로 나설 때 아내는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래요? 라고 반쯤 웃으며 던졌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전혀 다른 달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조금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전혀 다른 달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조금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초점의 이탈을 아내는 그 순간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오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식탁 위에 올려둔 남편의 서류 봉투를 정리하려다 낡은 현실을 닮은 종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소한 공지문과 회사 보험 안내 사이에 회색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고 봉투의 끄트머리가 아주 얇게 찢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틈으로 손톱을 밀어 넣어 보려다 멈추었고 잠시 창밖 빗줄기를 헤아렸습니다. 열면 사소한 오해가 커질까 두려웠고 닫아두면 사소한 진실이 더 멀어질까 걱정되었죠. 그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모래가 흘러내리는 감각이 커졌고 결국 아내는 봉투를 원래 자리보다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아직은 믿어보자고 속삭이는 사람이 선택하는 가장 힘든 방식이었죠. 정오 무렵 남편이 지갑을 두고 갔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아내는 우산을 들고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에서 우연히 아니면 운명의 장난처럼 아내는 남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어려워요. 퇴직금 정리되면 바로 같은 문장이 공기 속에 휘발되며 작은 조각으로 귀에 닿았고 아내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딛다가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회사의 거래처를 향한 것이기를 바랐지만 목소리의 온도가 낯설게 따뜻해 보였고 사람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 업무의 톤이 아니라 사적인 습관에 가까워 보였죠. 사람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 업무의 톤이 아니라 사적인 습관에 가까워 보였죠. 아내는 우산 끝을 움켜쥐며 잠깐 방향을 틀었고 약속하지 않은 거리를 돌아 지갑만 카운터에 맡긴 채 조용히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빗소리가 귓속에서 커졌고 마음속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설치고 있었어요. 오후 집안일을 급히 마친 아내는 딸과의 대화를 핑계로 휴대폰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대화창을 오르내리다가 손가락이 별 상관없는 아이콘을 눌렀고 남편의 공용 태블릿이 같은 계정으로 매일 연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공용 태블릿이 같은 계정으로 매일 연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습니다. 길게 망설인 끝에 아내는 태블릿 전원을 켜두었던 기억을 따라 서랍을 열었고 단정하게 정리된 충전 케이블 아래로 얇은 금속의 표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충전 케이블 아래로 얇은 금속의 표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자동 로그인이 진행되었고 화면 상단의 예약 확인 메일이 방금 도장이 찍힌 서류처럼 떠올랐습니다. 성인 2명, 바다 전망, 조식 포함, 결제 보류라는 문장이 아주 가볍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야를 가르며 지나갔고 아내는 그 문장을 끝까지 따라가 보지 못한 채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야를 가르며 지나갔고 아내는 그 문장을 끝까지 따라가 보지 못한 채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꺼진 화면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이 생각보다 낯설었고 낯선 얼굴에 겁을 먹은 사람이 자리를 옮기듯 아내는 거실로 걸어 나와 소파 끝에 겨우 앉았습니다. 낯선 얼굴에 겁을 먹은 사람이 자리를 옮기듯 아내는 거실로 걸어 나와 소파 끝에 겨우 앉았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지만 기울어진 자리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었죠. 저녁 무렵이 되자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고 아내는 기계처럼 반찬을 데웠습니다. 소고기 뭇국에 김이 둥글게 피어올랐고 젓가락 끝에 닿는 무의 결이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대화 몇 마디를 오갔지만 단어들은 서로의 어깨를 스쳐 지나갈 뿐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오늘 본 카페 앞 풍경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남편은 달력에 표시한 회식 일정을 되풀이했어요. 탁자 위에 놓인 소금과 설탕의 병이 나란히 서 있었고 아내는 그 2병의 속을 바꾸어 넣어도 아마 아무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그 2병의 속을 바꾸어 넣어도 아마 아무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표면은 같은데 맛은 정반대인 것들이 세상엔 꽤 많았고 지금의 대화가 꼭 그랬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욕실 문틈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가 사적인 시간의 천막처럼 내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배경으로 아내는 식탁의 회색 봉투를 다시 꺼내어 조심스럽게 입구를 벌렸습니다. 봉투 속에는 은행의 안내문과 함께 퇴직금 중도 인출 신청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몇 줄 내려가자 지정 계좌 동일명에 외 기타라는 표기가 박혀 있었고 그 옆에 알아볼 수 없는 코드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숨을 고르며 다시 봉투를 덮었고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보다 먼저 찾아오는 공포의 형태였고 공포는 종종 더 명확한 감정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어두운 대기실 같은 것이었죠. 잠시 후 남편은 머리를 털며 거실로 돌아왔고 아내는 벽걸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에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기는 순간을 상상하며 그 위에 작은 점을 찍으려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시의 아내는 자신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정확히 표현할 단어가 부족했고 부족한 단어를 대신하려는 몸은 더 쉽게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결국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정리하는 척하며 태블릿을 다시 켰고 예약 확인 메일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결제 보류의 사유로 퇴직금 수령 후 확정이라는 메시지가 기계적인 친절함으로 기입되어 있었고 투숙객 이름에는 남편이 성만 남아 있었으며 이름 칸에는 이니셜 2글자가 비밀처럼 끼워져 있었습니다. 투숙객 이름에는 남편이 성만 남아 있었으며 이름 칸에는 이니셜 2글자가 비밀처럼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니셜이 누구의 것인지 아내는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모르는 척은 진실을 미루는 기술이었고 그 기술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오래 버텨온 사람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집안의 소음이 가라앉았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인 파도처럼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내는 불을 끄지 않은 거실에서 작은 스탠드를 켜둔 채 앉아 있었고 손에는 오래전 딸이 사준 얇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첩 첫 장엔 가족 여행의 소망들이 적혀 있었고 두 번째 장엔 장보기 목록이 단정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세 번째 장을 넘기고 나서야 펜을 들었고 맨 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회색 봉투 계좌명이
또 하나의 동그라미 아래에는 예약 이니셜 확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에 딸 주말 일정이라고 적어넣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저교한 숨은 결심이라기보다 예고에 가까웠고 예고는 언제나 실제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오는 법이었죠. 그때 침실 문이 조금 열리며 남편이 졸린 목소리로 불을 끄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스탠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문을 닫자 아내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연습했습니다. 여행 이야기 이번 주말에 다시 해요. 그 문장은 아주 평범하게 들렸지만 그 평범함 안에 숨겨진 뜻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정말로 가족 여행을 꿈꾸는 마음과 평범함으로 위장한 질문, 그리고 가장 온화한 얼굴을 하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계획이 그 안에 함께 얹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온화한 얼굴을 하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계획이 그 안에 함께 얹혀 있었어요. 아내는 그 평범한 문장을 무기처럼 다루기로 했고, 무기는 들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수록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집안의 공기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몸처럼 팽팽해졌고, 작은 낌새에도 쉽게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밤의 끝자락 창밖 빗줄기가 가늘어질 무렵 아내는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새로 도착한 메일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계약금 잔액 안내라는 문장이 묘하게 익숙한 한숨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메일을 열지 않았고 화면을 껐습니다. 무엇을 먼저 여는지가 이후의 모든 순서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은 봉투를, 모레는 달력을, 그 다음은 전화번호부를 열어야 한다는 순서를 조용히 정리하고 아내는 비로소 스탠드를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우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찾아왔고 아내는 그 선명함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균열은 소리 없이 깨어나 어둠 속에서 자라며 새벽에 이르면 금이 그어진 면적을 스스로 드러내곤 합니다. 아내는 그 새벽을 기다리기로 했고 기다림은 때로 가장 확실한 공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아내는 아주 조용하고도 정확한 방식으로 남편의 일정을 따라갈 생각이었습니다. 공용 달력의 빈칸에 덧그려진 비밀의 선들을 하나씩 찾아낼 작정이었고 계좌의 이름과 예약의 이니셜이 어떤 이름으로 완성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계좌의 이름과 예약의 이니셜이 어떤 이름으로 완성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 집의 공기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예감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감은 종종 진실보다 먼저 도착해 손을 내미는 법이고 아내는 그 손을 잡을 준비를 다 한 상태였어요.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대신 눈빛이 아주 천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균열은 선명했고 선명함은 다음 장면을 불러올 신호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을 때 아내는 전날 밤 작성한 수첩의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빗소리가 멎은 새벽에 잠깐 깊이 잠들었던 탓인지 머리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글자들은 여전히 낯설고 그 낯설미 현실이라는 사실이 몸을 묶고 있었죠. 회색 봉투 계좌명이라는 짧은 메모가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의 한쪽을 고정시켜 두면서 동시에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어제까지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지만 오늘은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집안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셔츠 단추를 잠그고 구두끈을 매며 출근길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눈엔 그 모습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마치 역할극처럼 보였고 대사도 표정도 정해진 무대 위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어색했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며 오늘 늦을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늦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다른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늦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다른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내는 곧장 회색 봉투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봉투 속 문서들을 꼼꼼히 살피던 중 계좌번호 옆에 찍힌 은행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부부가 사용하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로고와 낯선 지점 이름이 적혀 있었고 더 이상 평범한 회사 서류일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손끝으로 문서에 인쇄된 글자를 따라가며 숨을 고르다가 끝내 결심을 굳히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은행 지점은 집에서 3정거장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외출이 잦지 않아 버스에 오르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의미가 뒤틀려 보였습니다. 길을 걷는 연인들의 웃음소리, 손을 잡은 노부부의 모습이 오히려 자신의 삶과 대조되며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버스가 멈춰 서고 아내는 은행 지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구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던 아내는 손가락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돌아와 직원 앞에 앉자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계좌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내는 봉투에서 꺼낸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본 뒤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명의자 본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아내가 얻은 건 그보다 큰 진실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남편 개인 명의였고 자신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의 손엔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이 계좌로 옮기려는 것이 분명했고 그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제 본 호텔 예약 메일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결제 보류라는 문장과 이니셜 2글자. 아내는 속으로 수없이 그 이니셜을 반복해 발음해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명의 얼굴이 스쳐갔지만 단 하나의 얼굴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의 송년회 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듯 인사했던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또렷한 미소와 남편이 괜히 농담을 던지던 장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는 일부러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왔고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밥을 차리며 남편의 손끝을 지켜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순간 비친 빛깔 속에서 예약 내역이나 메시지가 있을까 하는 상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남편은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그 뒤에서 서류 봉투와 태블릿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남편이 잠든 후 아내는 서재 문틈으로 들어가 남편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새로운 전단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신축 아파트 분양 안내문이었습니다. 깨끗한 파란 하늘과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두 사람의 공간이라는 문구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단지를 오래 붙들고 있다가 결국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바다 신축 아파트. 이제 의심은 더 이상 막연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각난 퍼즐이 점점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고 남편이 꾸미는 새로운 삶의 설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모든 조각을 모아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요. 그 밤 창밖의 달빛이 어둡게 드리운 거실에서 아내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빛을 받은 전단지가 희미하게 반짝였고 수첩 위에는 굳은 손길로 적힌 글씨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확인할 차례네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아주 낯선 결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내는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곧장 외투를 걸쳤습니다. 수첩에 적힌 메모들이 점점 구체적인 얼굴을 갖추는 듯 했고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바닷가 신축 아파트 전단지를 손에 쥐고 있던 순간부터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던 셈이었어요. 남편이 단순히 돈을 숨긴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삶을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평소 잘 가지 않던 미용실을 빙자해 외출을 알렸고 택시를 타고 남편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시각은 점심 무렵이었고 회사 주변은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낮게 모자를 눌러쓰고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현듯 남편의 낯익은 실루엣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회색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길게 풀어내린 머리, 밝게 웃으며 나란히 걷는 모습. 아내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린 듯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두 사람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료가 아닌 누군가와 삶을 함께 꿈꾸는 이들의 모습이었죠. 남편은 여인의 손목을 살짝 잡아 이끄는 순간이 있었고 그 미묘한 동작은 아내의 눈에 뚜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둘은 곧 근처의 부동산 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피가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절벽 끝으로 몰아붙이듯이요. 사무소 유리문 너머 두 사람이 상담 테이블에 앉아 도면을 펼쳐놓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듯 했고 젊은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수첩이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고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쳐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차갑게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무작정 폭발하는 건 남편이 원하는 그림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는 대신 주변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남편과 여인이 나오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은 사무소에서 나와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더욱 친밀하게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꺼내 그 모습을 몇 장 찍어두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손잡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아내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삶을 꾸리고 있다는 명백한 현실 말입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가가 마른 듯 울음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빠르게 떠오른 건 이걸 어떻게 꺼내야 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폭로는 언제나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저녁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퇴근해왔습니다. 식탁 위에 앉아 평소처럼 국을 떠넣으며 회사의 피곤함을 핑계로 말을 아꼈습니다. 아내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남편이 잠든 후 아내는 태블릿을 다시 꺼내 호텔 예약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일정표를 들춰보며 날짜를 하나하나 맞춰나갔습니다. 아파트 상담 날짜, 호텔 예약일, 퇴직금 지급일.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수첩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퇴직 새 삶 젊은 여인. 그 글자는 마치 선언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게 그러나 힘주어 폭로의 순간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전쟁의 초입에 서 있다는 걸요. 남편의 퇴직이 채 몇 주 남지 않은 시점 아내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조각을 맞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들이밀어 파국을 내는 대신 시간을 끌며 진실을 더 명확히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증거였고 증거를 모은 뒤 남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야근이 많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늦게 귀가했습니다. 아내는 태연하게 저녁상을 차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항상 남편의 손끝과 휴대폰,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득 전화기를 뒤집어 두는 순간 아내는 속으로 숨기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당신 퇴직하면 어디 가고 싶어요? 하고 무심한 듯 흘려 물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 숨은 칼날은 남편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죠. 남편은 애써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쉬고 싶어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의 얕은 울림은 곧 들통날 거짓말처럼 허망했습니다. 아내는 몰래 증거를 축적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틈에 휴대폰 알림을 흘깃 본 적도 있었고 카드 내역서를 몰래 출력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식탁 및 서랍 깊숙이 감춰둔 USB에는 이제 꽤 많은 자료가 쌓였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부동산 상담 사진, 그리고 남편이 젊은 여인과 나란히 걷던 장면이 찍힌 사진까지. 그것들은 모두 무겁게 차오르는 증언이자 언젠가 남편의 눈앞에 던져질 나를 기다리고 있는 폭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혼자만의 싸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젊은 여인과의 접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외출한 사이 전단지 속 부동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은 무심히 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셨죠? 예약금 관련해서 다시 확인하시러 오신 건가요? 그 말에 아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침착하게 웃으며 아, 네, 맞아요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말에 아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침착하게 웃으며 아, 네, 맞아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직원은 의심하지 않았고 곧 계약자 이름과 함께 젊은 여인의 이니셜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 문서를 훑어보고는 결국 자신이 예상했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은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젊은 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방어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라는 질문에 아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이 지금 의지하는 사람이 퇴직 후 모든 걸 책임질 거라 믿나요? 라고 묻고는 곧 끊어버렸습니다. 대화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짧은 문장은 여인의 마음에 균열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 채 퇴직 준비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환송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자리를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처럼 여기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환송회가 오히려 남편의 무덤이 될 거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남편 곁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하며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폭로해야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바둑판처럼 모든 수를 미리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웃는 순간마다 아내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같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젊은 여인과의 미래를 그리며 웃음을 지었고 아내는 증거의 조각들이 만들어낼 파국의 순간을 기다리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표를 품은 두 사람의 호흡이 나란히 이어지는 밤, 그것은 곧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술 기운이 살짝 도는 얼굴로 현관을 들어섰고 아내는 평소처럼 반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였지만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 다른 세계를 향하고 있었죠. 남편의 눈빛은 이미 다른 시간표를 향해 있었고 아내의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같이 바람 좀 쐬러 가자. 남편이 뜬금없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다 멈추며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좋아요, 가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날카롭게 번져갔습니다. 자신과 여행을 가겠다 말하면서도 이미 다른 여자와의 호텔 예약 내역을 챙겨둔 남편의 두 얼굴이 선명히 겹쳐 보였으니까요. 아내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서재를 조용히 뒤졌습니다. 책장 깊숙이 꽂힌 서류철에서 새로운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내역서와 함께 전세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는데 그 계약자란 이름 옆에는 낯익은 이니셜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짚으며 숨을 고르다 끝내 수첩에 적어 넣었습니다. 퇴직금 이 여자와 새로운 집. 글씨가 수첩 위에서 굵게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일부러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중 딸이 아빠 퇴직하면 셋이 여행 가자며 들뜬 목소리를 내자 아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셋이서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아내는 딸에게 태연한 목소리로 그래, 그럼이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은 이미 싸늘한 결의로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선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퇴직 후의 계획을 묻는 아내의 질문에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얼버무리기 일쑤였고 점점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자신을 지나치게 다정하게 대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갑작스러운 선물 수고했어라는 낯선 말투.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죄책감을 감추려는 얇은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위선을 그대로 받아내며 속으로는 더욱 깊은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의도적으로 젊은 여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짧은 전화 이후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부동산 앞에서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온 그녀를 보고 여인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눈빛에 경계심을 띠었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믿으세요? 퇴직금, 집 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고 아내는 그 반응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고 아내는 그 반응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여인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조용히 남편의 눈치를 보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는 듯 젓가락을 들었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속에서 다른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너는 지금 두 여인을 동시에 속이고 있어. 하지만 곧 그 모든 거짓말이 내 목을 조를 거야. 밤 남편은 무심히 말했습니다. 퇴직하면 우리 여행 가자. 바닷바람 맞으면 당신도 기분 나아질 거야. 그 말에 아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칼날을 감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그 여행. 하지만 그건 네가 상상한 여행이 아니야. 네가 끝을 맞이하게 될 여행이지.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은 이미 그녀의 손에 쥔 증거로 완전히 드러나 있었고 젊은 여인과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은 깊어졌고 균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문장만이 또렷했습니다. 이제 곧 내 세상은 무너질 거야. 퇴직식이 다가오면서 집안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고 아내는 그 모든 흥분을 묵묵히 지켜보며 안쪽에서 무너지는 균열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흥분을 묵묵히 지켜보며 안쪽에서 무너지는 균열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은 이제 더 이상 집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인의 마음속에도 파문이 번지고 있었고 남편조차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파국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일부러 남편이 외출한 뒤 젊은 여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아내예요. 당신이 기대하는 퇴직금, 그 집 전부 내 손에 들어올 돈이에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길고 날선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마침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는 다를 거라 했어요. 아내는 비웃음 섞인 숨을 내쉬며 증거사진 몇 장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남편이 다른 약속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늘어놓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 사진을 본 여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확실한 균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퇴근 후 서재에서 뭔가에 몰두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본 순간 남편의 얼굴은 낯선 긴장과 초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붙잡고 조금만 기다려, 이제 다 정리돼. 퇴직금만 들어오면 바로 시작이야 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문틈 너머로 그 말을 들으며 다시금 마음속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내는 젊은 여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약속도 연락도 없이 찾아간 자리였지만 여인은 이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내민 서류 복사본, 은행 계좌 내역, 예약 내역서까지 모두 확인한 순간 여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완벽히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나는 이 관계에서 빠질 거예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둘 다 일을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상황을 모른 채 퇴직식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도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아내의 눈엔 그 웃음이 위태로운 허상처럼 보였습니다. 그 허상은 언제든 무너져 내릴 벽돌 같았고 아내는 그 벽돌을 무너뜨릴 마지막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퇴직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 앞에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꺼내놓았습니다. 사진, 서류, 계좌 내역, 예약 확인서. 그 모든 증거가 식탁 위에 늘어놓인 순간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며 종이를 쥐려 했지만 종이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난 그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을 뿐이야. 널 버리려던 건 아니었어. 그러나 그 변명은 너무 늦게 너무 약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곧 남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고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와 젊은 여인 모두에게서 등을 돌려진 상태였습니다.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폭발이 되었고 이제 파국은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퇴직식 전날 밤 집안의 공기는 숨조차 내쉴 수 없을 만큼 팽팽했습니다. 남편은 술잔을 비우며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젊은 여인이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에 내심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렸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무너진 눈빛을 감추며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방 안에서 서랍을 열고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몇 달 동안 모은 증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예약 내역, 은행 자료까지.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폭로하리라고요. 이 싸움은 단순히 남편과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삶 전체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 무대는 바로 남편의 퇴직식이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 강당은 환송회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한 꽃다발과 케이크, 감사의 말들이 이어졌고 남편은 양복 차림으로 단상 위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고를 인정받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강당 뒤편에 앉아있던 아내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 소감을 말하는 순간 아내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고 남편은 순간 당황했지만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더 이상 미소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 사회자에게 건네며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모두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곧 스크린에 사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인과 호텔 로비에 서 있던 장면,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그리고 퇴직금을 빼돌린 은행 계좌 내역까지. 강당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화면을 끄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정과 회사를 위해 헌신했다고요? 이게 그 대가인가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고 분노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담담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잠시 흔들린 것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젊은 여인의 부재는 남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평생 쌓아 올린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시원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웃고 있는 얼굴 뒤에서 가슴 깊숙한 곳에는 공허함이 밀려들고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단맛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퇴직식이 끝난 후 남편은 홀로 텅 빈 강당에 남겨졌습니다. 아내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남편에게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자유로움과 동시에 낯선 고독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선 아내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이제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시작될 오롯이 자기만의 삶과 마주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퇴직식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마치 전쟁터가 지나간 자리처럼 쓸쓸했습니다. 남편은 침묵 속에 갇혀 있었고 눈빛은 허공만을 떠돌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체면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젊은 여인에게조차 버림받은 뒤였습니다. 그는 매일 술에 의지하며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말없이 담배만 태웠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은 차갑지만 동시에 어딘가 허무했습니다. 자신이 원한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 끝에는 공허라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방 안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지난 몇 달 동안 적어 내려간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색 봉투, 이니셜, 퇴직금, 호텔, 계약서. 그 단어들은 모두 그녀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증거이자 동시에 그녀를 일으켜 세운 무기였습니다. 이제 그 단어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마지막 장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끝. 그리고 시작. 며칠 뒤 아내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집을 나가요. 이 집은 내 거예요. 남편은 처음엔 반발하려 했지만 이미 증거와 폭로로 인해 더 이상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계좌와 재산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아내에게 넘어갔고 남편은 얄팍한 옷까지만 챙겨 들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아내는 아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죠. 그러나 자유의 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자 낯선 고요가 엄습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상대도 감시해야 할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날카롭게 아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도 했지만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만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순종적인 주부도 복수에 불타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낯설지만 또렷한 생존자의 얼굴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내는 홀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인과 꿈꾸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지 근처였습니다. 아직은 공사판만이 남아 있었고 먼지와 기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철조망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말은 다짐이자 선언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묵직하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설계하던 새로운 삶은 무너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내에겐 그것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신과 분노로 얼룩진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수첩을 불태웠습니다. 불꽃이 차례로 단어들을 삼켜가며 재로 변해갔습니다. 회색 봉투, 호텔, 계약서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그 불길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잿더미가 남은 자리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만의 삶으로. 그날 밤 아내는 창문을 열어젖히고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복수의 쓴맛과 해방의 공허함이 뒤엉킨 채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길이라도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확신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아내의 눈빛을 빛나게 하고 있었습니다.